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물리관사 학기의 동반자 이춘길, 오늘도 어김없이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이 조금 어렵다고 하는 뭡니까? 물리 관련 법규입니다. 물리 관련 법규는요, 사실 우리가 조금은 어렵게 느껴지는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은 저는 거기에서 반대로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기본적인 이론, 즉 자주 나오는 부분만 반복한다면은 오히려 물리 관련 법규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만도 않다는 거 다시 한번 여러분께 설명드리면서요.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41번부터 이제 나와 있어요. 자, 기본적으로 물류정책 기본법에서 물류교육 수립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나와 있는 내용인데, 자, 국토교통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은 국가물류 기본정책의 방향을, 그러니까 옳지 않은 것입니다. 옳지 않은 거. 여기서 국가물류 기본계획을 갖다 5년마다 공동으로 수립해야 된다. 당연하죠.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해양수산부 장관. 왜? 산업통상부 장관은 안 들어갈까요? 우리가 보통 국회사라고 보통 하잖아요. 국회산. 국토교통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산업통상부 장관인데 왜 여기에 산업통상부 장관이 안 들어갈까요? 산업통상부 장관은 뭡니까? 유통산업발전부에서 따로 그게 나눠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당연히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5년마다 공동으로 10년 단위 국가 물류 기본 계획을 5년마다 공동으로 수립한다. 여기는 유통계획을 갖다가 유통산업 계획을 갖다가 하는 것은 산업통상부의 내용이에요. 역시 옳은 것이에요. 자, 국가물류 기본계획은 국가물류 정부와 사업에 대한 사항이 포함된다. 당연한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 국가물류 기본계획은 국가물류 정부와 사업에 관한 사항이 당연히 포함이 돼야 된다는 거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되고요. 자, 3번 보시면은 3번에 나와 있는 내용 보시면은요. 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가물류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은 이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자, 어떻습니까? 일단은 여기서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가물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변경한 때에는 뭡니까? 일단 고시를 하죠. 고시를 한 다음에 뭡니까? 이 중앙행정기관 장과 그 다음에 시도지사에게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뭡니까? 이 통보를 하는 거죠. 통보. 그리고 고시라고 여기처럼 뭐 중앙행정기 장관 통보하고 관계 중앙행정기 장관은 이렇게가 먼저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하는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시스템 아니란 거죠. 이거 잘못된 거. 그래서 고시를 한 다음에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그다음에 시도지사에게 같은 중앙행정기관 장과 시도지사 같은 걸로 보는 것이에요. 그런 다음에 통보한다는 거. 자, 국토교통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은 국가물류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공동으로 수립한다. 그래서 연도별 시행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한다는 건 맞는 말이죠. 자, 그 다음에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의 지역물류 기본 방향을 갖다가 설정하는 10년 대 똑같은 내용이요. 국가물류 기본계획이라든가 지역물류 정책 기본 방향을 갖다가 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5년마다 한다는 거 알아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정답 몇 번? 3번이 된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으로 여러분 보시면 되고, 자, 다음으로 한번 계속해서 넘어가 볼게요. 41번 받고 이제 42번 한번 살펴보랍니다. 42번 보시면 물류정책 기본법이나 국가물류정책위원회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뭐냐 묻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은 옳지 않은 것이요. 국가물류정책에 관한 주의사항을 갖다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 장관 소속으로 국가물류정책위원회를 둬야 된다. 이건 맞는 말이냐? 자, 여기에서 산업통상부 장관 소속이란 말이 틀린 것이죠. 여기에 왜냐하면 국가물류기본계획은 뭐냐? 국토교통부 장관이에요. 이게가 국토교통부 장관이에요. 그래서 여기 산업통상부 장관이란 말은 국가물류정책위원회 틀린 말이에요. 자, 국가물류정책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2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자, 이미 우리가 이론에서 다 봤던 내용입니다. 이런 것은. 그 다음에 공무원이 아닌 국가물류정책위원회 위원회 임기는 2년 한다는 거 여러분 말할 수 있죠. 자, 연임할 수 있다는 거,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거. 자, 국가물류정책위원회 전문위원회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자, 국가물류정책위원회 전문위원회예요. 여기는 국가물류위원회 위원이 아니라 정책위원회 전문위원 맞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1번이 되겠죠. 1번. 국토교통부 너무나 뻔한 말이에요. 이런 건 틀릴래야 틀릴 수가 없어요. 왜냐? 물류정책 기본법은 기본적으로 국토교통부에서 물류정책을 갖다 수립하지. 산업통상부는 뭡니까? 유통산업발전법 같은 경우가 거기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당연히 40번은 1번. 자, 다음에 43번 보시면요. 43번. 물류정책 기본법에서 국제물류운송주선. 자, 국제물류 주선업입니다. 주선업. 주선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뭐냐고 묻네요. 옳은 거. 아하, 국제물류 주선업으로 옳은 것입니다. 자, 국제물류 주선업을 갖다 경영하라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시도지사에게. 자, 그 다음에 국제물류 주선업을 등록하는 자는 2억 원 이상의 자본금, 아닌 경우, 법인이 아닌 경우 6억. 그거 3억이죠. 3억. 3억 6억. 3억하고 6억이에요. 3억. 이상 자산 평가를 말한다.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국제물류 주선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기간을 정해서 사부 전부 일벌적으로 정지됩니다. 자, 거짓이라든가 부정한 방법으로 일단 했으면요. 무조건 등록에는 국제물류 주선을 취소합니다. 취소. 그 다음에 6개월이나 기간을 정해서 이런 게 아니라 무조건 취소하여야 한다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은요. 무조건 어떤 내용이든지 간에 무조건 취소하여야 한다고 해야 돼. 하여야 한다. 그럼 취소하거나가 아니라 취소하여야 한다. 취소해야 한다. 그래서 이것도 틀린 것이에요. 자, 국제물류 주선업자 사망한 때는 상선의 국제물류 주선업의 권리 의무가 승계되지 않는다. 아니에요. 승계돼요. 권리 의무가 승계되는 거예요. 승계된다. 되지 않는다가 승계되는 것이에요. 승계되는 거. 근데 이것도 틀린 거예요. 국제물류 주선업 등록에 관한 권리 의무를 승계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은 권리 의무 승계는요. 그냥 신고하면 되는 거죠. 신고. 왜? 권리 의무 승고는 당연히 앞에 있는 사람이 이미 그 앞에 있는 사람이 허가를 얻었기 때문에 이건 뭡니까? 신고하죠. 신고. 그것도 틀린 것이에요. 결론은 뭡니까? 이거만 맞아요. 이거.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이거 솔직히 여러분 국토교통부를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도지사가 아니라 누구를 생각하세요? 국토교통부를 정하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솔직히. 2번, 3번, 4번, 5번이 틀렸기 때문에 이게 맞는 것이지. 사실 어쩌면 이거 잘못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거 시도지사?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장이 아닌가? 그런 사람한테 왜 신고를 하지? 왜 등록을 하지? 국토교통부 장관에 등록해야지. 그런데 아니에요. 그런 내용으로 알아주시면 되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법은 약간 헷갈리는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여러분이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에요. 지금 제가 언급한 이러한 내용 때문에 조금 여러분이 어렵게 느껴지지 다른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사실은.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보시면 44번 한번 보시면 43번 보시면요. 물류정책기본보다 물류관리협회. 자, 물류관리협회에 관한 설명. 자, 물류관리협회가 다양하게 많이 있죠. 협회 관한 사항으로 옳은 것을 모두 그런 것은 뭐냐? 옳은 것이에요. 자, 물류관리협회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협회 회원을 갖다가 둘 자기 있는 기업에 100개 이상이 발기인으로 정관을 작성하여 해당 협회 회원 자기에 있는 기업 200개 이상의 참여 창립체의 의결을 결정. 이거 이미 이론 때 제가 눈이 설명드렸습니다. 이거 눈이. 자, 그다음 물류관리협회는 설립 인가를 받아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니다. 당연하죠. 왜? 물류관리협회는 뭐기 때문에 법인이기 때문에 법인은 기본적으로 뭡니까? 설립 인가를 받아서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 거예요. 등기. 그리고 법인은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니은도 맞아요. 자, 디귿번 물류관리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위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 재단법이 아니에요. 재단법이 아니라 사단법이에요. 사단법인.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준다. 이게 틀린 말이에요. 그죠? 재단법인에게 틀린 것이에요. 사단법인을 해야 돼요. 자, 국토교통부 장관 및 해양수산부 장관은 물류관리협회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물류관리협회를 갖다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맞는 말이죠. 빨리 말. 그래서 일단 기억번과 그 다음에 니은번과 그 다음에 리을번. 기억번과 니은번과 리을번. 저기 4번 있네요. 4번에 있는 저게 정답이에요. 4번. 자, 일단 이런 것도 천천히 여러분 보세요. 법 문제는 특히 급하게 성격 급하면요. 오답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여러분 보시면 되고. 자, 일단 거기서 보시면은 국가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행정업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보고 있어요. 자, 거기 옳지 않은 것. 국토교통부장, 해양수산부 장관 및 산업통상부 장관은 자, 국회산이네요. 국회산.
모처럼 나왔죠, 국회에서. 자, 업무 소관 중복들은 서로 협의하여 업무 소관을 갖다가 조정한다. 그렇죠, 당연히 맞습니다. 자, 국제물류 주선업자의 사업의 정지를 명하여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의 정지가 해당 사업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 사업 정지가 심한 불편을 주는 경우에는 그 사업 정지 처분을 가름하여 1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받았다. 자, 과징금이야 1천만 원 이하. 야, 이런 것도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맞습니다. 이런 거 맞아요. 그리고 1번과 2번은 일단 맞는 걸로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3번 봅니다. 3번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는 시도지사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자, 지방재정법이 아니라요. 기본적으로 뭐냐? 이 국세징수법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하지 않은 국세징수법에 따라서 다시 합니다. 그래서 이건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일반의 국세징수법의 절차. 그리고 국세징수법이 따로 있어요. 물론 이 국세징수법만 따른 게 아니라 다른 그거에 대한 법률이 있어요. 그거에 대한 법률. 자, 그래서 이건 일단 지방재정법이 명확하게 틀렸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국제물류 주선업자에 대한 등록 취소하면 청문을 열한다. 그리고 청문 절차, 항상 취소하면 청문 절차, 뭐 물류관에서 자격증 취소하려면 청문 절차 열한다. 맞는 얘기죠. 자, 이 법에 따라, 즉 무슨 법? 물류정책 기본법에 따라서 수행하는 위험물질의 운송 단속원은 형법 제 129조 139조에 따른 벌칙 적용해서 공모를 본다. 자, 이런 것은 이 위험물질 단속원은요. 위험물질 단속원이 있어요. 이거는 이거 단속할 때만 공모로 봅니다. 공모로 본다는 거 맞는 얘기입니다. 맞네요. 자, 그럼 정답은 3번이 되겠죠. 국세징수법. 이런 국세징수에 관한 법률, 이런 법률에 의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지방자치단 거기서 나와 있는 것은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징수한다는 건 아니라는 거 알아줍니다. 자, 46번. 46번 보시면 물류정책 기본법상 위반 행위자에 대한 벌칙 혹은 과태료 상한이 중요한 것부터 경한수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부터 자, 가벼운 것으로 이게 딱 한글 갖다 여러분이 고르는 것이에요. 자, 국가물류 통합정보센터 단위 물류 정보에 대한 처리 보관 전소는 물류 정보를 훼손한 자. 이렇게 나왔고, 이건 뭡니까? 물류 정보를 갖다 훼손한 자예요. 물류 정보를 훼손한 자가 있는데, 그러면 굉장히 갖다가 물류 정보 어때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물류 전체 시스템부터 보관, 하역, 운송, 그다음에 뭡니까? 그다음에 포장, 그다음에 정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물류 정보를 훼손한 자는 굉장히 크다고 볼 수가 있죠. 크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큰 것이에요. 중요한 것이에요. 자, 그다음에 우수물류 기업의 인증이 취소되었음에도 인증마크 자, 인증이 취소됐어요. 인증이 취소됐는데 그래도 인증마크를 좀 쓰고 싶어요. 어떻게 보면 좀 가벼운 것이죠. 왜? 너 취소됐어. 쓰지 마. 우수 모범업소 취소됐어. 너 모범업소 아니야 이제. 그러니까 쓰지 마. 근데 그래도 좀 쓸래요. 왜? 이미 우수 인증기업이 됐다는 것은 그 이전에 우수 인증기업이 받을 만큼 열심히 했다는 것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그 절차가 안 맞아 취소시킨 것이에요. 그럼 어때요? 어떻게 되면 좀 약간은 애교스러운 면도 없잖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가벼운 것입니다. 그래? 왜? 그러면 뭐 사장님 헛짓 쓰지 마. 내년에 다시 열심히 해가지고 나 인증 취소 받을래요. 그러니까 이건 좀 저기한 것이죠. 약한 것이죠. 자, 그다음 단말장치 명령에 위반했음에도 인해서 내린 위험물질 운송 차량의 운행 중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자, 여기서 위험물질 운송 차량이 있어요. 위험물질. 자, 운행 중지를 했습니다. 이게 명령입니다. 명령. 이게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이것도 물론 저기하긴 해요. 그래서 이거는 갖다 이 사이에 있겠죠. 사이. 그다음 아마 디귿번 같은 이렇게 사이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1번 국제물류 주선업을 등록을 하지 않으면 이건 안 되죠. 등록을 해야 될 자가 등록을 하지 않고 이걸 했다는 것은 왜? 선의 피해자가 대량으로 생산할 수가 있어요. 선의 피해자가 대량으로 생산했기 때문에 이거는 갖다가 이것보다 더 심한 것이. 그래서 이거는 이것보다 더 심한 것이. 만약에 쓴다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기억 니은 리을 갖다가 중앙것부터 쓴다면 이런 식의 절차. 이런 식의 절차를 갖다가 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식의 절차. 그래서 이런 식의 절차니까 기억번, 리을번, 디귿번, 니은번 이런 순서로 나와야 됩니다. 몇 번입니까? 2번에 나왔네요. 2번. 기억번, 리을번, 디귿번, 니은번 이런 식으로 2번에 나와 있다는 걸로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46번 받고 47번으로 한번 넘어가서 봅니다. 47번.
자, 47번 넘어가서 보시면요. 물류정책 기본법에서 물류체계 효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묻고 있습니다. 물류체계 효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일단 여기에서 물류체계 효율이에요. 일단 1번 뭐 국토교통부 장관은 자, 여기 의미를 좀 알아주세요. 물류체계의 효율이랍니다. 물류체계. 물류체계를 어떻게 하면 효율을 달성하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1번의 국토교통부 장관은 효율적인 물류활동에서 필요한 물류시설 장비를 확충하면서 물류기업에 바로 나왔네요. 자, 여러분 명할 수 있다는 것은 뭐예요? 이거는 강제사항입니다. 너한테 명령하는 거야. 너 사. 아니 어떻게 국토교통부 장관이 누구에게 기업에게 이런 뭐 하라 하지 말라 명령을 합니까? 권고까지는 가능해요. 권고까지. 근데 명령할 수는 없습니다. 이건 명령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해양수산부 장관은 효율적 물류활동에 위하여 필요한 물류시설 및 장비의 확충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맞죠? 시도지사는 물류 공동을 추진하는 물류기업이나 화주기업에 또는 관련 단체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예산을 벗어나서는 안 돼요. 범위에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맞습니다. 1번, 2번, 3번에서 벌써 정답은 1번으로 나왔어요. 명령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산업통상부 장관은 물류 공동을 확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시범직을 지정하거나 시범직을 선정해 운영할 수 있다. 맞죠? 그 다음 시도지사는 물류 공동 촉진을 위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해당 조치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또는 사무, 국회상과 협상해야 합니다. 맞죠? 정답은 아까 나왔던 1번이 됩니다. 1번. 자,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1번에 있는 내용이 정답이라는 걸 알아주시면 되고. 자, 47번 맞고요. 48번부터 합니다. 48번. 자, 여기서 48번 내용 보시면요. 자, 거기 나와 있는 내용을 보시면은 48번에서 자, 물류정책 기업문제 물류정보와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물류정보합니다. 물류정보. 물류정보에 대한 물류정보. 자, 일단 1번을 보시면 국토교통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산업통상부 장관 또는 관세청장은 여기 국계상 관까지 다 나왔어요. 그래서 이 관세청장까지는 수출 수입과 관련됐겠죠. 물류정보를 통한 물류체계 효율을 위하여 필요한 시치를 강구한다. 자, 이런 식의 내용은 틀린 거 아닙니다. 이건 맞아요. 일단은 국토교통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산업통상부 장관, 관세청장은 기본적으로 드문 것이에요. 이 네 명이 모두 합쳐가지고 나온 것은 드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이건 맞는 것입니다. 단위 물류정보망은 물류정보의 수집, 분석, 가공, 유통 이런 거 단위니까 단위라 그 자체가 뭡니까? 이런 거 수집, 분석, 가공 및 유통 이런 것들 촉진하기 위해서 구축, 운영입니다. 당연한 말이에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단위 물류 정보 전담기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1번, 2번, 3번 모두 맞네요. 그리고 물류 정보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1번, 2번, 3번이 모두 맞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보면은 4번에 국토교통부 장관, 해양수산부 시도지사가 행정기관은 시도지사 및 행정기관은 단위 물류 정보만 전담기관을 대한 지정을 취소하려면 당연히 이 전담기관에서 지정 취소면 무조건 청문을 합니다. 청문을 거쳐야 돼. 이건 맞아요. 자, 이거는 단위 물류 정보만 전담기관 시설 장비와 인력 등의 지정 기준에 미달했던 경우는 지정을 취소한다. 자, 이렇게 취소하여야 한다는 것은요. 명확하게 말하는 건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그 다음에 잘못해가지고 유죄해가지고 하는 거. 일단 그 두 가지밖에 없는데 기본적으로 취소한다는 것은 단위 물류 정보 전담기관 시설 장비 인력 등을 지정 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는 게 아니라 기간을 정해서 보완을 하라고 하는 거죠. 지정을 하다. 그런 이렇게 바로 취소하면 안 되죠. 무조건 너 하지 말라고 해서 그건 장땡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 갖다 취소해야 한다는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딱 정해져 있죠.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하는 거. 가장 전형적인 내용이죠. 그 다음에 49번을 보시면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자, 물류시설 개념, 이전 뭐냐, 물류정책 기본법 끝났죠. 그리고 물류시설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지원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뭐냐. 자, 이건 뭡니까? 물류시설, 일종 물시법이라고 하죠. 운영에 대한 법령상에서 지원시설은 절대 뭐라는 건 아닙니까? 여기는 뭡니까? 이 제조 같은 거 하면 안 돼요. 제조와 관련된 걸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조와 관련된 것이 있으면 무조건 틀린 말이에요. 자, 보십시오. 자, 교육연구시설 제조 아니죠? 이거는 해당합니다. 자, 선상, 수산물 가공. 가공업. 새로 만드는 것이죠. 이건 아니에요. 그리고 단독주택,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자, 물류단지의 종사자의 생활과 편의를 위한 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여기에 나온 것 유치시설. 당연히 가공하는 제조. 제조는 가공하는 시설은 안 된다는 거 알아주시면 되고 이게 바로 2번의 내용입니다. 2번.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보시면요. 자, 49번 받고 그 다음에 50번의 내용 한번 살펴보랍니다. 50번. 자, 50번에 보시면요. 물류시설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시설 개발 종합계획에 수립으로 옳은 것은 뭐냐 묻고 있습니다. 옳은 거.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온 거 보시면 일본의 국토교통부 장관은 물류시설 개발 종합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해야 한다. 그렇죠. 10년 단위 해가지고 5년마다 이렇게 한다는 거 이미 나왔던 옳은 것이. 근데 10년기를 5년 단위로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10년 단위로 하는 게 아니라 5년 단위로 한다는 거. 그래서 여기 나오는 5년 단위로 한다는 건 틀린 것이고. 자, 그 다음에 물류시설 개발 종합계획은 용수, 에너지 통신시설 등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아니다 하는 거, 한다는 거. 그래서 이것도 틀렸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물류시설 개발 종합계획 중 물류시설 용지 면적 100분의 5 이상으로 물류시설의 수요 공급 변경하는 때는 물류시설 시설 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아니죠. 10이죠. 100분의 10. 그래서 여기는 1번, 2번, 3번 모두 틀렸네요. 4번. 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관계기관이나 물류시설 개발 계획을 갖다 수립하는 데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나 물류시설에 대한 조사할 수 없다. 아니죠. 요구할 수도 있고 조사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없다가 아니라. 자, 관계중앙행정부 장이 물류시설 개발 종합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때는 자, 그 다음 물류시설 개발계획의 종합계획의 주의 변경 내용은 대표를 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된다. 이거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이건 옳은 것이니까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정답은 몇 번입니까? 정답은 거기 나와 있는 5번이 되겠다는 것이죠. 대비표를 제출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은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51번 한번 살펴보랍니다. 51번. 51번의 내용 중에서 물류시설 개발 및 운영하는 법률상 국토교통부 장관 복합물류 터미널 사업자 등록. 자, 등록을 취소한대. 등록을 복합물류 터미널 사업에 자, 등록 취소예요. 등록 취소. 그는 무조건 하는 거 뭡니까? 거짓, 부정한 방법. 이건 무조건 취소해야 돼요. 무조건 기억번호 취소해야 됩니다. 이건 무조건 취소하는 거. 자, 그 다음에 변경 등록하지 않고 등록상을 변경할 때. 자, 이거는 조금 뭐래요? 변경 등록을 하지 않고 할 때는 6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서 변경 등록을 다시 보완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아시죠? 자, 제주를 위반 다른 나라 등록 이거예요. 거짓과 부정한 방법과 등록증을 대여할 때. 그 등록증을 대여하거나 거짓 부정한 방법에 의해서 할 때는 무조건 취소합니다. 이건 무조건 취소예요. 그 다음에 리을번은 사업정지 명령 위반의 그 사업정지기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등록증을 대여하거나 이 정지 명령을 위반했을 때 그 사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할 때도 당연히 마찬가지로 이거는 갖다가 취소를 해야 돼요. 그리고 등록을 취소하는 사항은 이것 좀 알아주세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할 때는 무조건 하고 여기는 등록사항이에요. 이거는 무조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도 마찬가지. 신고를 해도 마찬가지. 그래 거짓 부정한 방법이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그냥 취소해야 한다. 취소해야 한다. 자, 이런 내용 그다음 등록사항을 변경할 때는요. 변경할 때는 신고하면 되죠. 이거는 변경 등록하지 않고 변경할 때 신고하는 이거 신고. 자, 그다음에 위반에 다른 나라 등록증을 대여할 때는 기본적으로 대여할 때 등록증 대여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등록증 대여와 거짓 부정한 방법이에요. 근데 하나 더 여기서 추가한다면 사업 정지 명령 기간에 그냥 명령 기간인데도 그 명령에 따르지 않고 바로 사업을 진행한 경우는 당연히 여기서 영업할 때는 취소 사유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기억번하고 니은번하고 디귿번이죠. 디귿번과 리을번이죠. 기억번, 디귿번, 리을번, 기억번, 디귿번, 리을번. 예, 저 4번에 나와 있죠. 4번에 나와 있는 기억번, 디귿번, 리을번로 여러분이 알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보시면요. 자, 52번의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물류시설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터미널 사업에 관한 사업은 옳지 않은 것이죠. 물류터미널 사업. 물류터미널 사업입니다. 물류터미널 사업. 자, 옳지 않은 것이에요. 1번 한국농어촌공사 및 토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는
복합물류터미널 사업에 등록을 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한다. 이건 맞죠? 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해요. 자, 일반 물류터미널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물류터미널 건설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의 국토교통부 장관의 공사 시행 인가를 갖다 받는다. 자, 일반 물류터미널 사예요. 일반 물류터미널 사는 어디입니까? 이거는 갖다 시도지사죠. 자, 이건 일반 물류터미널 사업은 시도지사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알아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물류터미널 안에 공사시설 중 5폐수 시설 및 공동구를 갖다 변경하는 것은 인가권자 변경인가. 그죠?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인가를 당연히 받아야겠죠. 인가권자가 시도지사나 시도지사, 국토교통부 장관이냐, 국토교통부 장관 이런 식으로 받아야겠죠. 그래서 일단 여기서 틀린 것은 몇 번입니까? 이것도 맞죠. 이건 맞은 것이에요. 이건 뭐 내 쓰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설명 들었기 때문에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번이 정답이라는 걸 알아주시면 되고,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볼게요. 어떤 정답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4번과 5번은 모두 맞는 말이 되겠죠. 4번 복합물류터미널 사업자는 복합물류터미널 사업의 일부를 휴업하는 때. 자, 일부를 휴업하는 때는 미리 국토교통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그리고 그 휴업일은 6개월 초과하지 못해. 이것도 알아주세요. 이런 것도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물류터미널 건설하기 위한 부지 안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로서 물류터미널 건설 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해당 물류터미널 건설 사업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어. 그래서 오로지 그 동일한 목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다른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이건 뭐 당연한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원래 물류터미널을 갖다 건설하기 위한 것인데 왜 다른 걸로 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아까 설명드렸던 내용으로 정답을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53번 물류시설을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일반 물류단지의 지정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자, 53번에서 거기서 나와 있는 건 물류단지입니다. 일반 물류단지. 그래서 보시면은 물류시설을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일반 물류단지 지정에 대해서는 옳지 않은 것이요. 일반 물류단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자, 일반 물류단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지만 100만 제곱미터 이하의 물류단지는 관할 시도자. 그래서 사실 어찌 보면은 구분을 좀 할 줄 아셔야 돼요. 구분해서 시험에 출제해야 되는데 간혹 가다가 그냥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 뭐 정답을 갖다 거의 시도지사로 보통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00만 제곱미터 이하의 일반 물류터미널 단지는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이 내용 맞습니다. 자, 이번에 시도지사는 일반 물류단지를 지정할 때는 일반 물류개혁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계 행정기관 장관 협의한 후 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그렇죠. 시도지사가 일반 물류단지. 자, 일반 물류단지 제가 설명드렸지만 보통 시도지사라고 했어요. 그리고 시도지사는 일반 물류단지를 지정하는 때는 일반 물류단지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계 행정기관 장관 협의한 후 지역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한다는 것. 당연한 말입니다. 자, 시도지사는 일반 물류단지를 지정할 때는 일반 물류단지 개발계획과 물류단지 개발 적합한 경우에만 일반 물류단지를 지정한다. 자, 시도지사는 일반 물류단지를 지정할 때는 일반 물류단지 개발계획과 물류단지 개발 지침 적합한 경우에만 일반 물류단지를 지정해야 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뭐 그런데 일단은 여기에 나와 있는데 시도지사가 여기 나왔을 때 여기서 관계기관 행정장관인데 여기는 뭡니까? 개발계획과 물류단지 개발 지침에 적합한 경우에만. 이렇게 나온 것은요. 여기 일반 물류단지 개발계획과 물류단지의 개발 지침에 적합한 경우는 이건 사실 어쩌면 시도지사라는 개념에서 좀 한계점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일단 그런 내용이 있다는 걸 한번 받으면 되고, 이게 사실 여기는 시도지사보다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실 하는 게 더 나아요. 사실은. 일단 보시면은 4번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시면은 그렇지만 일단 아까 나와 있는 53번에 나와 있는 거기서 아까 3번하고 3번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2번과 내용이 같기 때문에 전혀 틀린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보시면 물류시설 개발 운영 및 관한 법령. 그러니까 아까 3번에 있는 내용하고 혹시 여러분 3번이 틀렸다는 개념으로 설명드리면 안 돼요. 자, 여기서 이제 4번에 나와 있는 일반 물류단지 개발계획은 일반이기 때문에 일반 물류단지 기본적으로 뭐냐? 시도지사가 보통 하는 것이에요. 시도지사가. 물론 이제 크기 선수 나와야 되지만은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시도지사가 했기 때문에 중앙행정부의 작은 일반 물류단지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래서 시도지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도지사가. 이건 중앙행정부가 장애하는 게 아니라 시도지사. 일반 물류단지는 시도지사가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까 2번과 3번 지문도 얼핏 보면 3번이 틀린 것처럼 보여요. 왜?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일반 물류 단지라고 말할 때는 시도지사가 해야 되고 사실 그거는 갖다 좀 크게 쓰더라도 명확하게 해야 돼요. 명확하게 문제에서. 근데 그런 걸 갖다가 그냥 등한히 해가지고 무조건 일반 물류 단지 시도지사가 해야 된다. 이렇게 딱 나와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만 공부하면 됩니다. 그래서 필요하고 인지할 때는 대상지역 정하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일반 물류 단지. 그래서 이렇게 국토교통부 장관 이런 식으로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니라 이거죠. 왜? 시도지사가 해야 되는 것이고 시도지사가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행정기관 장도 말을 틀렸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하는데 뭐 이렇게 쭉쭉 나와 있는 건 틀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5번의 지문이 틀렸고 나머지 1번, 2번, 3번, 4번은 맞는데 특히 3번 내용도 2번 내용에 연달아서 그런 내용이 나와 있지만은 일반 물류 단지이기 때문에 시도지사 한다는 걸로 알아주면 되고 자 54번을 보시면요. 54번 한번 보시면은 물류시설을 개발해가는 법령상 물류단지 개발 지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묻고 있어요. 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물류단지 개발 지침 작성에 관부에 고시한다. 그래서 이 관부에 고시한다. 이런 것도 좀 알아주세요. 고시한다는 거. 관부에 고시해가지고 나중에 그런 내용을 뭐라고 중앙행정기관 장이라든가 시도지사에게 뭐합니까? 통보하게 돼 있어요. 통보하게. 자, 물류단지 개발 지침에는 문화재 보호를 위해서 고려할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당연하죠. 문화재가 갑자기 튀어나왔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계속 공사 진행합니까? 안 돼요. 공사 진행하면 안 되고 그 문화재를 발굴하기까지 연기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물류단지 개발지침 작성할 때는 미리 시도지사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부 장과 협의한 후 물류시설 분과위원회 심의를 갖는다. 뭐 일반적으로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물류단지 개발계획 지침을 작성하니까 지침 작성할 때니까 자 미리 어떤 의견을 듣는 것이에요. 누가? 그 중앙행정기관 장이라 해서 물류단지가 어디에 있어요? 각 지방 시도에 있잖아요. 그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련된 시도지사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과 협의한 후 즉 뭐 재정기획부라든가 그 금액이 얼마나 들어가겠는가 이런 거 협의한 후 시설 분과위원회 물류시설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심의. 자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는 1번, 2번, 3번 모두 맞는 내용입니다. 이런 것은 옳지 않은 게 아니라 맞는 말. 자, 그런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자, 거기서 이제 54번 보시면은요. 거기서 나와 있는 것 중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은 물류 단지 개발지에 포함되어 있는 토지 가격을 갖다 필요하다가 변경사항을 변경 때는 물류시설 분과위원회에 거친다. 이게 물류시설 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한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아까 심의를 거치는 사항은 나와 있어요. 심의를 거쳐. 근데 이거는 국토교통부 장관은 물류단지 개발지에 포함되어 있는 토지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는 그러니까 이건 따로 뭘 하겠다는 거 아니잖아요. 뭘 하겠다는 게 아니라 토지 가격 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변경한 것이에요. 변경. 필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는 이런 거 어떻게 한다고? 고시를 하면 돼. 고시를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물류단지 개발지침 5번 보시면은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물류단지 시설 용지의 배분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작성이 된다. 그렇죠. 물류단지 개발 지침은 지역 간에 균형 있는 발전. 그래서 항상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런 거 중요시하죠. 그래서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갖다 위해서 해야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정답 몇 번입니까? 정답 기본적으로 4번이 되겠다는 것이죠. 심의를 거치는 게 아니라는 거 고시를 하면 돼요. 고시. 자, 그런 다음에 이제 55번 한번 살펴보시면요. 54번, 55번. 자, 여기서 물류시설 개발 및 운영하는 법령상 특별법에 따라서 설립된 법인 시행자가 물류단지 개발 사업의 시행으로. 여러분들 혹시라도 이제 제가 이 강의를 진행하면서 해설이 좀 부족한 경우는요. 그 밑에 제가 해설 잘 써놨어요. 해설을 참고하시면 충분히 더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특별법에 따라서 설립된 법인이 시행자가 물류단지 개발 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운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종래 공공시설은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운 서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때 국가 지방자치에 무상으로 기술하는 바 이러한 공공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뭐냐 묻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종의 뭡니까? 이렇게 쭉 해가지고 공공시설 나와요. 공공시설. 그러니까 이런 공공시설은 기본적으로 뭡니까? 공공시설 자체는 공동으로 이용하는 의미를 많이 가져야 돼요. 공동으로 이용. 자, 공동으로 이용하는 의미를 많이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공공시설이에요. 그리고 이 시설을 관리할 때 국가 지방자치에 무상으로 기술하는 바 이러한 공공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 방풍 설비가 있어요. 방풍. 이거 뭡니까? 막는 것이죠. 막는 거. 바람 같은 걸 보통 막는 것이에요. 바람. 그럼 이거 뭡니까? 이거 공동시설을 보다 그 어떤 의미를 갖다 사용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피해로부터 막는 것이에요. 그걸 사용하게 방풍 설비를 갖다 이용하는 게 아니라 그건 막는 것이에요. 막는 거. 다른 피해로부터. 그리고 이건 방어 목적이에요. 방어. 방어. 자, 공원 이용하죠. 이용. 자, 철도 이용하죠. 자, 그다음 녹지 이용하고 있어요. 공원에서 산책하고 이용하고 있어요. 자, 공동구 당연히 여러분 이용하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의미를 잘 아시면은 당연히 방어 목적이고 저런 것은 이거는 이용하는 목적이에요. 그리고 공동시설은 기본적으로 공동으로 이용한다는 것은 이용을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용을 어떻게 누구나 다 이용. 근데 뭐 방풍설비를 누가 다 공동으로 이용합니까? 아니죠. 그건 방어로서 막는 것을 의미한다는 걸로 알아주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해놨고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서 계속 봅니다. 자, 55번 받고 그 다음에 56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6번. 물류시설 개발 및 운영하는 법령상 물류단지의 원활한 개발을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가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기반시설. 자, 설치를 갖다가 국가나 지방자치가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기반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모든 것. 자, 이런 건 뭡니까? 이런 건 기본적으로 굉장히 좋은 것이겠죠. 이거 어찌 보면은 이거는 개인적인 의미가 아니라 모두 다 공통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아까 공동시설과 거의 비슷한 것이죠. 그래서 이건 어쨌든 기반시설인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우선적 지원한다는 것은 뭐 당연히 그 지역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때문에 그러겠죠. 혜택. 그러니까 보시면은 자, 물류단지 안에 공동구. 자, 공동구라는 것은 뭡니까? 공도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거 공동구. 당연히 이건 포함돼요. 자, 유수지 및 광장. 당연하죠. 유수지라든가 광장 같은 것은 당연히 누구에게 뭐 피해를 안 가거나 또는 이용할 수 있는 것인가. 자, 그다음에 보건위생시설. 보건위생시설은 뭡니까? 이거는 보건적인 측면에서 아픈 사람 또는 거기에 필요한 사람만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어찌 보면 공동보다는 선택이죠. 선택적입니다. 자, 일부러 아프지 않은 사람이 일부러 이런 걸 보건위생시설을 이용하지 않아요. 자, 집단 에너지 공급시설은 누구든지 다 이용하죠. 당연히 이건 공동적인 의미가 맞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공동시설 국가나 지방자치가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될 기반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물류단지 공동구라든가 유수지 광장이라든가 집단 에너지 공급시설 같은 경우가 해당된다. 기본적으로 기업번과 니은번과 리을번이 해당되겠죠. 자, 보건위생시설은요,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런 게 안 좋다는 게 아니라 이거는 공동적인 의미보다는 약간은 아픈 사람만 선택적으로 가는 것이겠죠. 당연히. 그래서 일단 그런 의미로서 이제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57번 내용도 한번 보시면요. 57번 내용 보시면은 자, 화물 자동차 운수 사업보다 운송 주선업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뭐냐 묻고 있습니다. 옳은 것.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운송 주선업자는 운송 또는 주선 실적을 운송 주선 실적을 관리하고 국토교통부를 정하는 바에 따라서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나와 있어요. 자, 여기서 국토교통부 장관, 자, 운송 주선 사업자는 운송 또는 주선 실적을 관리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국토부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게 승인이 아니죠. 이건 뭡니까? 허가상이죠. 허가를 받아요. 허가. 자, 그 다음 2번. 운송 주선업자가 이 수탁 차주 화물 운송을 갖다 위탁하는 경우에는 운송 주선업자예요. 이 수탁 차주에게 화물 운송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자, 운송 가맹 사업자의 화물 정보만을 이용할 수 있다. 이거 이미 수도 없이 일어나서 봤던 내용, 맞는 내용입니다. 자, 운송 사업자가 구성 협회, 운송 주선업자가 구성된 협회 및 운송 가맹 사업자가 구성 협회는 그 공동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를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공동으로 연합회를 설립한다고 나와 있어요. 공동으로 연합회를 설립하니까 기본적으로 거기 나오는 할 수 있는 것이죠.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이 할 수 있다. 이런 것은 강제 규정이 아니에요.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강제 규정이 아니란 말이죠. 설립해야 한다는 이런 강제 규정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 승인이라 허가라는 게 이런 것은 어찌 보면 말 하나 조금씩 잘못되면서 우리가 많이 그 문제에서 놓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만 조금만 알아두면 오히려 법이 다른 과목보다 더 쉬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해야 한다, 할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여러분이 알아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1번, 2번, 3번에서 이미 옳은 것이니까 1번과 3번은 틀렸고 2번이 맞는 거. 그럼 4번과 5번도 틀리겠죠. 자,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화물 철도 운송 주선 사업을 경영자에 대해서 500만 원. 500만 원에 대해서 한다. 자, 여기서 과태를 부과한다고 나와 있어요. 과태를 부과한다 했는데 이 과태를 부과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부정한 방법이잖아요. 이거 나왔잖아요. 이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무조건 뭐 한다? 이거는 허가를 취소한다. 지금 취소.
무조건 취소해야 돼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에 무조건 취소하는 것이에요. 자, 운송주선업자 주사무소 이후 장소에 상주하여 영업을 하면 교통부의 정원에 따라서 국토교통부에 신고하고 영업을 한다. 신고 아니죠. 뭡니까? 허가를 받는 허가. 이런 것은 좀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돼요. 57번은요. 1번, 2번, 3번, 4번, 5번 모두 질문 좀 잘 좀 받으세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4번은 부정한 방법에는 무조건 허가를 취소한다. 이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뭐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도 역시 한번 제가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도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뭐 그런 내용도 아까 봤던 허가를 취소한다는 사항을 여러분이 봤고, 그 영업 정지간에 영업하는 경우도 무조건 허가를 취소한다. 이런 거 봤었어요. 그 다음에 무조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은요. 모든 법에서 동일한 것이에요. 무조건 취소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운송주선업자 주사무소 이후 장소에서 상주하여 영업을 하려면 국토교통부를 정하는 바에 따라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고를 하고 영업소를 설치한다. 자, 영업소를 설치하는 것은요. 중요한 것이에요. 영업소 설치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고, 이 설치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허가를 받아야 돼요. 영업소 설치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까 나왔던 57번 정답이 몇 번? 그 나왔던 2번의 정답이었죠. 자, 58번 보도록 합니다. 58번. 58번에 보시면요. 화물 자동차. 화물 자동차 운수사업본의 적재물 배상보험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뭐냐 묻고 있어요. 이거 적재물 배상보험입니다. 적재물 배상보험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자, 이 사업을 취급하는 운송사업자는 이 사업물이에요. 일반 화물이 아니라 이 사업물입니다. 이 사업물.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 사업물이 아닌 것을 일반 화물로 취급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취급하는 운송사업자는 그 적재물 배상보험 등에 가입을 당연히 해야겠죠. 그렇죠. 당연하죠. 적재물 배상보험 에 이사를 하다가 막 물건이 갔다가 뭐 흠이 나거나 아니면 깨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적재물 배상보험에 가입해야 돼요. 자, 건축 폐기물 쓰레기 등 경제적 가치가 없는 화물을 운송하는 차량으로서, 자, 이런 거 경제적 가치가 없는 화물을 운송하는 것이에요. 국토교통부 정하에 고시하는 화물 자동차는 적재물 배상보험에 가입해서 제외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뭐 이건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틀린 건 아닙니다. 틀린 거 아니에요. 자, 운송주선업자의 경우 각 화물 자동차물로, 운송주선업자가 아니죠. 이거 뭡니까? 운송주선업자 경우 각 화물 자동차별로 적재물 배상보험. 자, 각 화물 각각이에요. 각각 화물 자동차별로 적재물 배상보험을 하는 것은 운송사업자입니다. 주선업자가 아니라 사업자예요. 운송사업자 경우 각 화물 자동차별로 적재물 배상보험 등에 가입해야 돼요. 운송사업자, 주선업자가 아니라 사업자예요. 그래서 이건 주선업자에서 이게 틀린 것이에요. 그 일단 옳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1번, 2번, 3번에서 옳지 않은 것이 3번은 나왔기 때문에 일단 정답은 나온 것이고요. 4번과 5번도 내용적으로 이제 옳지 않은 것은 아니라 옳은 것이겠죠. 내용적으로 맞겠죠. 보시면 보험회사 등의 적재물 배상보험 등에 가입하는 자가 적재물 배상보험 등에 가입하려고 하면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위에는 적재물 배상보험 등 계약을 체결을 거부할 수 없다. 당연한 것이죠. 자, 이 법에 따라서 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법령상 이 법에 따라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취업한 경우 보험회사 등 책임보험 계약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그래서 취업을 한 경우는 당연히 그 보험회사 등의 책임보험 계약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해지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당연한 말이에요. 맞는 말입니다. 정답은 아까 몇 번입니까? 아까 나왔던 내용이에요. 그대로 여러분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아까 나왔던 거기 3번에 나왔던 운송주선 사업자가 아니라 운송사업자라고 알아주면 되고. 자, 이제 58번에서 59번 보도록 합니다. 자, 59번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법령상 자가용 화물 사용차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뭐냐 묻고 있어요. 자, 거기서 59번 보시면요. 옳은 것은 일단 여기서 옳은 것이에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옳은 거. 자, 자가용 화물 자동차. 그러니까 화물 자동차인데 뭐여서 영업용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기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다가 간혹가다 영업을 할 수가 있겠죠. 자, 특수 자동차를 제공한 화물 자동차로서 최대 적재량이 2.5톤 이상인 화물 자동차는 사용 신고 대상이다. 그렇죠. 2.5톤 이상인 화물 자동차는 사용 신고 대상이다. 이건 맞는 것이죠. 틀린 게 아니라 사용 신고 대상이다. 이건 맞아요. 자, 자가용 화물 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 자동차 운송 사업을 경영한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동차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자, 기본적으로 뭡니까? 이건 국토교통부 장관은 6개월 이내에 정하여 그 자동차 사용을 제한한다. 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죠. 누굽니까? 시도지사죠. 시도지사.
왜냐하면은 이 자가용 화물차는 국토교통부 장관은요 어디 나라 전체지만 그 이 화물 자동차 영업소는 어디입니까? 그 각 지방 자치단체에 있는 것이에요. 자, 그다음에 이 법을 위반해요. 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해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으로 제공하라 임대한 자에게 1,000만 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000만 원이 아니죠. 2,000만 원이죠. 2,000만 원. 그리고 1번, 2번, 3번에서 이미 맞는 것은 1번이고 그다음 2번, 3번은 틀렸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일단 여기에서 나온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이미 정답은 나왔어요. 정답 나왔고 자, 나머지 내용을 한번 보시면요. 하지만 여러분 책을 보셔도 돼요. 책에 해설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책을 보셔도 여러분 충분합니다. 자, 4번, 5번도 보도록 합니다. 4번. 자, 시도지사는 자가용 화물 자동차 무상으로 화물 운송용 제공한 자를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에 대해 대통령으로 정한 바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나왔어요. 자, 이거는 신고한 자가 아니라 신고를 한 자가 아니라 이거 뭡니까? 시도지사는 자가용 화물 자동차 무상으로 화물 운송료로 제공한 자를 수사기관에 뭐한 자? 고발한 자예요. 고발한 자에 대해서 대통령으로 전한 바에 따라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다음 5번에 자가용 화물 자동차로 대통령이 정하는 화물 자동차로서 사용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를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시도지사가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허가가 아니라 뭡니까? 허가를 받는 신고죠. 신고. 이 대부분의 시도지사는요. 대부분의 신고사항이에요. 그 다음에 허가는 누가 보통 합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국토교통부를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지사가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고사항이죠. 보통 허가는 누구? 중앙자치단체 장에게 하는 것이에요. 자, 이런 내용을 여러분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죠. 이제 마지막 60번 한번 보시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화물자동차 휴게소 건설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묻고 있어요. 자, 한국철도 시설공단법은 한국시설철도공단 화물차 휴게소 건설 사업은 공공근에 해당되지 않는다. 여기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한국철도 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 시설공단은 자, 화물차 휴게소 건설 사업은 공공기관에 해당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해당됩니다. 그래서 틀린 말이에요. 자, 화물자동차 휴게소 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휴게소 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사업 명칭 목적 사업 행위로 인하여 위치 대통령을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건설 계획을 수립한다. 맞죠? 화물자동차 휴게소 건설 대상 지역 시설기는 국토교통부를 정한다. 자, 도로법 10조 따른 고속도로 일반 고속도로 인접한 지역으로서 총중량 8톤 이상인 화물자동차 일일 평균 교통량이 3,000대 이상인 지역은 화물자동차 휴게소 건설 대상 지역이다. 맞죠? 자, 사업 시행자는 건설 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고 관계 서류 사본을 갖다 20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수록 한다. 이것도 맞는 내용입니다. 정답이 몇 번입니까? 1번이죠.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 오늘의 여러분과 함께 할 시간이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계속 알차게 해서 여러분을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아주 후회 없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